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계속해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주의 조치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결과에도 국무회의와 개인 SNS 계정으로 정치적 입장 표명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에 대한 자체안을 만들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발언을 하려는 이 위원장을 직접 제지하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방통위 5인 체제가 조속히 구성돼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송 3법 처리에서 시작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논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조치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불편한 동거 속에 왜 이런 조치가 나왔고 여기엔 어떤 속내가 담긴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표면적인 이유는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 관련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말하면서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이 다소 모호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뜻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같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 위원장과 계속해서 국무회의를 같이 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들을 대부분 발표한 장관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과거 정부 사람들을 참여시켜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소위 군기 잡는 모습도 보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유임까지 됐죠. 반면 이 위원장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선 거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불편한 동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날을 세우거나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나 금융위원장 등의 배석은 국무회의 규칙에 규정돼 있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달리 배석 규정에 없는 방통위원장은 의장, 즉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거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남이 하면 적폐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네. 자, 이제 야당 상황 한번 보죠. 국민의힘이 윤희숙 혁신위원회 띄우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잘 될까요? 네, 윤 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인 황우여 선관위원장까지 확정을 했으니 8월 전당대회도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예상 날짜가 8월 19일이니까 이제 40일쯤 남은 건데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안을 내놔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못을 박아두는 게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이 이르면 열흘에서 20일 안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요. 윤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2차례 당원 투표까지 하기엔 상당히 빠듯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윤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주체가 당원이다. 유독 당원을 강조하는데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지도부가 결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를 모으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전당원 투표 같은 절차가 최종 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역 의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아주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대 내지는 지지 전혀 받지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라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